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윤경호 매일경제논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원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25의 68주기에다가요, 또 광복절 즈음에서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죠. 이산가족 상봉자를 1차로 추첨했던 날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인데 말이죠. 지금 살아계신 분이 한 5만 7천 명, 그중에 500명만 1차 추첨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던데요, 오늘. 네, 저 500분 중에서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100분만 이산가족 상봉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 500분 추첨을 통해서 이제 향후에 당사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서 2배수로 압축을 하게 되고요. 네. 또 북한에서의 이산가족이 생사 여부까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북한과의 최종 명단 100명은 8월 초야 돼서 이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애당초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 원했던 부분이고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산가족을 꿈꾸고 있는 가족들이 이미 고령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정례와 상설화가 좀 됐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네. 100명으로 한정된 것은 굉장히 큰 아쉬움, 안타까움으로 남는 대목입니다. 네.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이 머지 않았다면서 오늘 안타까움 속에 구순 넘은 어르신들도 추첨장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김병민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 대통령이 이산가족 좀 여러 번 만나고 자유롭게 왕래하자는데 아직은 좀 덜 됐거든요. 워낙 문 대통령 본인도 실향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픔을 잘 알 텐데 말이죠. 윤경호 의원님. 그렇습니다. 2004년에 문 대통령이 시민사회 수석으로 재직을 하고 있을 때 네. 실제로 금강산에 가서 문 대통령의 모친과 막내 이모, 지금 그림에 나오는 네. 상봉 장면을 곁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온 김여정이 서울에 왔을 때도 이 얘기를 화제로 삼았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분들의 고령화라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하루가 지날수록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된다 이건데 사실 물리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남북대화 사무국에 있는 관계자와 얘기를 나눠봤을 때 이번에 사실은 8월 지금 20일에서 26일까지 금강산에서 만나는 걸로 그렇게 되죠. 네. 잡혔습니다만 북측에서 우리 측이 이제 500명에서 다시 100명으로 줄인다고 방금 김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 네. 교수도 얘기하셨고 이 100명으로 줄인 다음에 북쪽에 남아있는 생존자 네.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작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 걱정을 하는 이유는 8월 20일 전후, 8.15 네. 전후라고 하더라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경우에 네. 고령인 당사자들의 건강 이런 것도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당초에는 추석 언저리가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고령화라는 점 때문에 한시라도 네. 늦출 이유가 없다는 점 때문에 가능하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빨리 하는 게 맞겠죠. 네. 경쟁률이 무려 568대 1이나 됩니다. 참 어르신들은 금쪽 같은 하루하루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바라보게 되실 것 같은데요. 워낙 문 대통령이 아는 아픔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오늘 특별히 공식 일정을 잡지를 않았는데요. 러시아 국빈 방문 2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과연 어떤 일정들이었는지 오늘 청와대의 뒷이야기, 그 화제가 되는 사진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이 장면은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요.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지금 차범근 감독 그리고 전 감독이죠. 빅토르 안 선수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문 대통령이요. 이 월드컵과 관련해서 선수들도 위로를 하곤 했었는데 비컷을 보면은요. 상당히 신선한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일정에서 어떤 정상회담만이 아니라 러시아 월드컵까지 같이 겹쳐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월드컵에 직접 우리의 경기를 관람하시기도 하셨고 이제 경기가 끝난 후에 선수들을 직접 찾아서 네. 하나하나 일일이 악수를 하시면서 비록 패배했지만 힘을 내라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제 격려를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네.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악수를 하면서 이제 울컥한 마음에 이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네. 좀 위안을 위해서 이제 격려차 이제 악수를 다 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만난 사람 중에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차범근 전 감독을 만났고 또 그리고 이제 피파 회장도 만났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을 만나서 작년에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공동 개최
월드컵을 2030년에 공동 개최하자라는 의견을 제안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파 회장이 다시 한번 만나서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1년 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집요함과 열정으로 큰 것을 이뤄냈다. 이제는 네. 본인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안현수 선수도 이제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만나기도 했었죠. 그러게요. 말씀 브리핑을 쫙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드컵에서도 눈물을 흘렸는데 이번에도 또 고개를 떨구면서 폭풍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다들 잘 싸웠는데 말이죠, 선수들이요. 문 대통령의 위로 장면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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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시고요. 힘내세요. 아유, 뭐 빨리 회복해야 될 텐데. 괜찮아요? 충분히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또 아마 이번 대회에서 가장 훌륭한 골 우리 또 보여줬잖아요. 손흥민 이겼어. 대한민국 화이팅! 아니, 문 대통령이 울지 말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렇게 위로를 하는데도 이렇게 울어요. 저도 울컥한데요. 아,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유럽 무대, 그 거친 무대에서 살아남아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손흥민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가 대한민국의 태극마크를 달고 월드컵 무대에서 뛰었었고요. 그 장면 속에서 얼마나 마지막 뛰고 나서 온 선수들이 막 다 쓰러져서 사실상 그 아픔을 그다음 이제 뭐 마지막 3차전 남았지만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었는데 결국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추구했던 우리 사회가 네. 정말 약자들 경기에서 지더라도 그 다음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더 따뜻하게 안겠다는 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이 그동안 출범이었었고 국정의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번 그 평가전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세계 수준에서는 네. 강팀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었고요. 그 속에서 그런 선수들이 흘렸던 네. 90분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들께 보여줬던 이 한국 축구 선수들의 그런 열정들을 문 대통령이 이루한 것이다. 결국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는 사회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약자, 패자 그리고 어려운 소수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더 울컥했을 거고요. 우리 네.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다시 한번 해보자. 네. 최강 독일이지만 또 그라운드는 항상 이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해보자는 그런 각오를 다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성적에 대해서 싸늘한 시선도 있겠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국민대표로 찾아가서 위로를 해줬기 때문에요.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비컷, 순방 과정에서의 사진들이 공개가 됐는데, 김병민 교수님 어떤 분들이 좀 눈에 띄세요? 상당히 낯익은 분들, 뜻밖의 손님들도 만나고요. 또, 김정수 여사와 함께 평화를 기원하는 문구도 남겼던데요. 저는 저 음식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 그래요? 러시아 하면 또 킹크랩이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 음식들만 봐도 굉장히 저 맛진 큼직한 게 대게입니까? 네, 대게 같은 음식들이 눈에 많이 띄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빅토르안 안현수 선수의 모습도 눈에 참 띄었습니다. 지난번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실은 출전할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는데 이 빅토르안이 함께하지 못해서 그 마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푸틴 대통령도 아쉬움, 빅토르안에 대한 안부를 묻기도 했고요. 네. 차범근 감독의 이야기도 참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 축구가 사실 열기를 떠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있기 때문에 축구가 관심이 덜한 것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대목도 있었고 네. 지금 보고 있는 구세주 대성당에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함께 방문해서 종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온 것 같고 또 기왕이면 멕시코전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네. 이번 경기에서 첫 골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아쉬움을 좀 달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러시아가 원래 저렇게 색깔이 화려하나요? 이 금색 휘장 찬란하고 말이죠. 김정숙 여사의 그 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 구세주 대성당에서 영부인의 이름도 원래 이렇게 함께 남기는 건가요, 윤 의원님? 아마 영부인의 이름을 남긴 건 저도 궁금하긴 했는데 네. 저기가 아마 러시아 정교 성당일 거예요. 네. 러시아니까 아마 캐톨릭 성당은 아닐 것 같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시다시피 김정수 여사 다 캐톨릭 신자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래서 저는 이름을 같이 남기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러시아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하원에서의 연설에서 러시아 국민 또는 의원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우리와의 여러 가지 이 감성적인 인문학적인 배경을 통한 감성적인 교류가 상당하다 이런 점을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네. 사실 우리 국민 다수가 좋아하는 뭐 톨스토이의 작품부터 도스토옙스키의 작품까지 또 푸시킨의 시까지 네. 그리고 지금 나옵니다만 러시아 음악 그리고 러시아 문학, 러시아 미술 네. 이런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과 러시아 국민의 감성이 좀 통한다. 이런 얘기가 아마 러시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저는 먹혔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번에 사실 한국과 러시아의 국빈 방문이긴 하지만 그렇게 뜨거운 현안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문화 외교도 저는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 중에 어찌 보면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를 관람한 거는 정말 저는 행운이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예, 네. 대통령이 직접 가서 우리 선수들 격려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네. 승부에 상관없이, 승패에 상관없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뭐, 축구를 즐긴다면서요. 네. 우리도 그렇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파나마 관중들도 상당히 1점 는 것 같고도 많이 환호하고 하던데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러시아 방문 소식을 접고요.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